5월의 신부, 순백이 드레스, 축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설렘과 환희의 동요겠지만 저에게는 지독한 총극의 제목일 뿐입니다. 오늘은 제 엄마의 결혼식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의 세 번째 결혼식이죠. 대한민국 상위 1%들만 한다는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는 수천만 원짜리 생화 장식이 숲을 이루고 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했으니까요. 가난해서 사랑밖에 볼 게 없던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돈은 많았지만 지루해서 견딜 수 없었던 두 번째 남편을 갈아치운 뒤 엄마가 기어이 찾아낸 세 번째 트로피. 저기 단상 위에 서 있는 저 남자입니다.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날카로운 이명처럼 고막을 찌릅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기형적인 그림이니까요. 엄마는 올해 52. 아무리 돈을 처발라 피부를 당기고 관리를 했다 한들 목주름과 손등의 세월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신랑 강진혁이라는 저 남자는 이제 겨우 35입니다. 저와 띠동갑, 고작 13살 차이. 아빠라는 단어보다는 오빠, 아니 그냥 길가에서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법한 젊은 수컷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저는 하객석 맨 구석, 거대한 꽃장식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관음증 환자처럼 혹은 사냥감을 탐색하는 또 다른 포식자처럼 검은색 턱시도가 터질 듯 감싸고 있는 그의 넓은 어깨는 주례사를 듣느라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도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재혼남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축 처진 어깨나 불룩 나온 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 서 있어도 느껴지는 탄탄한 등 근육, 수트 바지 위로 곧게 뻗은긴 다리, 그리고 단정하게 깎은 뒷머리 아래로 보이는 서늘한 목덜미.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였지만 저는 그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늙은 남자 특유의 퀴퀴한 냄새나 억지로 뿌린 독한 향수 냄새가 아닌 빳빳한 새 지폐 냄새, 갓 세탁한 린넨 셔츠 냄새,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스킨 향기. 그것은 명백한 젊음의 냄새였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사회자의 멘트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옆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는 턱선, 오뚝한 코,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심하고 서늘한 눈매. 인정하기 싫지만 화가 날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무슨 수로 저런 남자를 낳은 걸까요? 단순히 돈? 아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엄마보다 훨씬 더 막강한 재력을 가진 IT 기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젊음, 재력, 외모, 모든 게 완벽한 저 남자가 왜 굳이 3번이나 결혼한 연상녀를 택했을까요? 그 불길하고 찝찝한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 때였습니다.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여왕의 표정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버진 로드 위로 하얀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 유일한 딸인 저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역겹고 부끄럽고 또 기묘하게 불안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기둥 뒤 그림자 속에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발 저 남자가 나를 못 보고 지나치기를, 이 총극이 빨리 끝나기를. 그때였습니다. 버진 로드 끝자락, 거의 다 퇴장해 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확히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 어두운 조명 아래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저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저와 그 남자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레이저처럼 혹은 화살처럼 무심하고 차가운 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순간 이체를 띠며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지루한 사파리 투어 중에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처럼 그는 저를 훑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천천히. 엄마가 억지로 입힌 몸에 딱 달라붙는 살구색 원피스, 불편해서 꼬고 있는 다리의 라인, 긴장해서 하얗게 질린 채 깨물고 있는 제 입술까지. 그 짧은 찰나 그의 시선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옷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피스 위를 더듬는 시선이 너무나 뜨겁고 적나라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쾌함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인지 모를 찌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발가락 끝까지 흘렀습니다. 피해야 하는데,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저는 뱀 앞의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입 전체로 웃는 게 아니라 한쪽 입꼬리만 살짝 비틀어 올리는 비대칭의 미소. 그리고는 왼쪽 눈을 아주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윙크.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팔짱을 끼고 행복해하는 엄마를 옆에 두고 시선은 오직 저에게 고정시킨 채 안녕, 딸? 아니, 그건 딸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아가씨? 아니,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찾았다, 내 장난감. 그 눈빛은 앞으로 한 집에 살게 될 의붓딸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공범 제안이자 위험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겠는데?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한 눈빛. 그가 다시 앞을 보고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데 제 다리는 풀려버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저 남자가 미친 건가? 확실한 건 방금 그 짧은 눈맞춤으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결혼식이 끝나고 2부 순서 대신 직계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전망 좋은 VIP룸, 원형 테이블에는 엄마, 저 그리고 그 남자가 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포크 부딪히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정막. 인사해, 세아야. 내 새아빠야, 강진혁 씨. 엄마의 들뜬 목소리에 접시에 코를 박고 있던 제가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그가 레드 와인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턱시도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는 남성적인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셔츠 단추를 2개쯤 풀어헤친 목덜미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섹시했습니다. 반가워요, 세아 양.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굴처럼 낮고 울림이 있는 저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이상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세아 양. 그 거리감 있는 호칭이 역설적으로 그와 저를 남녀로 구분짓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보다 더 미인이라던데 사실이었네요. 그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건넨 말. 엄마는 어머, 자기도 참. 딸한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하며 좋아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엄마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저를 품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진열장에 놓인 상품을 감정하듯 저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그 눈빛. 식탁 위에서는 예의 바른 신사였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식탁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긴 다리가 뻗어 나와 제 공간을 침범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제 무릎 근처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존재감이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꽉 붙이고 발을 뒤로 뺐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죠. 우리 가족으로서. 그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왜 그리도 외설스럽게 들렸을까요? 마치 가족이라는 핑계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선전포고처럼. 그는 와인잔을 들어 저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검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 너머로 아까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윙크의 잔상이 다시 겹쳐 보였습니다. 탐욕, 재미, 그리고 기대감.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와 그 여자의 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생각에 흥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엄마와 그는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첫날 밤을 보내겠죠. 엄마는 행복해하겠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고 그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지옥, 아니 위험한 불장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엄마가 1년 중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는 그 넓은 2층 저택, 엄마가 없는 밤, 잠기지 않는 낡은 욕실 문, 그리고 밤마다 거실을 배회할 저 젊고 건장하고 윤리관 따위는 없어 보이는 맹수. 과연 제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무서운 건 아까 그 윙크를 본 순간 제 심장이 거부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의 위험한 놀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잘 부탁드려요, 아빠. 제가 쥐어짜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그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와인을 단숨에 들켰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며 와인을 삼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에 묻은 붉은 와인을 혀끝으로 핥으며 그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독하게 얽힐 악연,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로맨스의 서막. 엄마의 화려한 결혼식 날, 저는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문을 걸어 잠가도 소용없는 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가 씻고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이 아닌 2층 안방 욕실에서 물줄기가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원치 않는 상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탄탄한 등, 근육 위로 물이 흐르는 모습, 결혼식장에서 봤던 셔츠 위로 꿈틀대던 핏줄과 다부진 가슴팍. 지금 그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저 물소리 속에 있다는 상상. 얼굴이 화끈거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미쳤어, 유세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아빠야. 새아빠라고. 하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되뇌면 되뇌일수록 배덕감은 더 진해질 뿐이었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겠죠. 제발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그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의 무게가 실린 묵직하고 나른한 발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 방 쪽으로. 심장이 흉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러 1층에 가는 걸까? 하지만 1층으로 가는 계단은 복도 중간에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복도 끝, 제가 있는 이 방을 향해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제 방문 앞에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복도의 불빛이 그림자에 가려져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말을 하지도 않고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들어올까? 잠갔는데 열쇠를 찾아서 따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자는지 확인하러 온 걸까? 그때였습니다. 태아양, 노크도 없이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는지 안 자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제가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자신의 기척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문을 뚫고 들어와 제 귓가에 눅진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안 자는 거 알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묘한 웃음기. 그것은 딸을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즐기는 연인의 방문 앞에 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와인 땄는데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핑계, 명백한 핑계입니다. 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부르거나 혼자 마시면 될 일입니다. 굳이 자겠다고 들어간 의붓딸의 방문 앞까지 와서 와인을 권한다? 이건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심을 풀라는 시험이자 어디까지 받아주나 보자는 도발입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문을 열고 그를 확인하고 싶다는 본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비싼 거야. 내 나이 땐 못 마셔볼. 그가 문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기엔 오늘 밤이 좀 길 것 같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밤이 길다. 그 의미심장한 말. 저는 홀린 듯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문 밖에 그 남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탈칵,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방금 샤워를 마친 눅눅한 습기, 차가운 스킨향, 그리고 묵직한 레드 와인의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게 남성적인 향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은은한 조명을 등지고 문틀에 삐딱하게 기대선 채.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털어넘겨 이마가 드러나 있었고, 샤워 가운이 아닌 헐렁한 흰색 면 티셔츠와 편한 바지 차림이었지만, 얇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가슴 근육의 윤곽과 소매 아래로 뻗은 단단한 팔뚝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고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엄마가 없을 때만 입으려고 샀던 얇은 끈 나시 슬립,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고 쇄골 라인이 깊게 파인 그 옷. 당황해서 팔로 가슴을 가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제 목덜미를 지나 얇은 천 아래로 비치는 굴곡을 눈에 담고 난 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아주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어. 그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승자의 미소. 제 복장을 보고도 놀라거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혹은 보여줘서 고맙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 옷이 시원해 보이네. 잘 어울려? 칭찬일까요? 희롱일까요? 그의 시선이 제 맨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시선만으로 제 피부를 만지는 것 같은 끈적함.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닫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잔만 해. 가르쳐 줄게. 그가 와인잔을 제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어른이랑 마시는 술은 괜찮아. 어른, 그 단어가 주는 안도감과 배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빠라는 이름의 어른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본능을 가진 어른일까요? 확실한 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저를 딸로 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을 돌려 먼저 거실로 향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듯 그의 넓은 등판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오직 스탠드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으로 따라가면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발을 내디뎌 복도로 나갔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호랑이 굴, 엄마 없는 집, 닫힌 현관문, 그리고 낯선 향기를 풍기는 젊은 새아빠. 이 위험한 밀실 속으로 새벽 2시. 세상은 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알코올과 흥분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 엄마가 없다는 해방감에 취해 저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야, 너네 새아빠 젊다며? 잘생겼다며? 친구들의 짓궂은 질문들의 겉으로는 미친 거 아니냐 고 쏘아붙였지만 속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잘생겼죠. 그것도 아주 위험할 정도로요.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볼은 술 기운으로 뜨거웠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띠띠띠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깼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 사람은 잘 거야. 어제처럼 피곤해 보였으니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 마치 거대한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을 뿐. 다행이다. 자나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이힐을 벗어던졌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 감촉에 술이 조금 깨는 것 같았습니다.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거실을 가로질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으로 무사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미를 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소파 옆을 지나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창백하고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진혁,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자다 깬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냥감이 제 발로 들어오기를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찍 다니네.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낮고 차분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빠? 새벽 2시 15분. 그가 손목시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간을 읊조렸습니다. 여대생이 다니기엔 좀 험한 시간 아닌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스탠드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 그림자처럼 그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 코끝이 닿을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후,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 평소엔 피우지 않던 그가 저를 기다리며 꽤나 태운 모양이었습니다. 쌉싸름한 담배 향과 그 특유의 차가운 스킨향, 그리고 억누르고 있는 남자의 열기. 그 냄새가 제 몸에 배어있는 싸구려 술 냄새와 섞여 기묘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술 마셨어? 그가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추궁이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조금. 조금이라?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몸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는 게 조금인가 봐. 요즘 애들은?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뺨에 닿은 건 딱딱한 손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제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마를 지나 관자놀이를 타고 귓바퀴를 감싸쥐는 손길.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든지 내 목덜미를 낚아챌 수 있다는 경고 같은 손길. 얼굴이 빨갛네. 그의 엄지손가락이 술기운에 달아오른 제 볼을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닿자 치익 소리가 날 것처럼 피부가 화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을 지나 입술로 내려왔습니다. 술을 마셔 번진 립스틱 자국.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랑 마셨어? 그냥과 동기들이랑. 남자도 있었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그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있긴 했는데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라. 그가 제 턱을 잡아 올려 시선을 맞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걱정하는 아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 여자가 다른 수컷들과 섞여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는 질투 어린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세아야.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놈들은 다 똑같아. 술 취한 여자애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눈에 불을 켜지. 내가 그걸 모를까? 나도 남잔데. 나도 남잔데.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스스로를 아빠가 아닌 남자로 지칭하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얇은 막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지금 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늑대들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위험한 늑대는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앞으로 통금은 8시야. 네? 8시는 너무... 더 달지 마.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8시 넘으면 대문 잠글 거야.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럼 밖에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데리러 가야지.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집착이고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걸까요? 그 광기 어린 집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 남자는 제가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미치도록 궁금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틀린 관심이 텅 빈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제 입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엄지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입술이 뭉개지는 느낌. 아프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술은 밖에서 마시지 마.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마셔. 나랑 마셔. 내가 사줄 테니까. 다른 새끼들 앞에서 이렇게 풀린 눈하고 웃지 말라고. 알겠어?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저는 최면에 걸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 대답을 들은 그가 그제야 턱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쇄골 부근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움찔 하고 몸을 떨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들어가서 씻어. 술 냄새나?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엄마 알면 기절할 테니까. 비밀. 또다시 우리 사이에 비밀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이 어두운 거실에서 단둘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그가 몸을 돌려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라이터 소리가 들리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가 닦아낸 입술, 그가 만진 뺨,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거실에서의 5분. 그것은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컷의 영역 표시였습니다.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 무언의 메시지가 제 몸에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내일이 되면 제가 또다시 그의 통금을 어기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는 그 어둠 속으로, 그가 화를 내는 그 짜릿한 순간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만지며 방문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둠 속에 앉아있을 젊은 아빠를 상상하며 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엄마는 호화로운 유럽 여행 중이고 새아빠는 매일 밤 최고급 와인을 따지만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해결됐지만 용돈과 생활비는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엄마에게 손을 벌리면 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아빠가 들어오고 나서 엄마는 저보다 그 남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주말 카페 알바, 편의점 야간, 구함, 노트북 화면 속 구인 광고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2층 저택, 대리석 바닥 위에서 고작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찾고 있는 꼴이라니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신데렐라의 성이지만 저는 여전히 제 투성이 아가씨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진혁이 제 등 뒤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피지 셔츠와 슬랙스, 한 손에는 방금 내린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그윽한 커피 향을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알바 구하나 보네. 그가 화면 속 편의점 알바 글자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은 불쾌함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품 수트에 오물이 묻은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네, 용돈도 좀 필요하고 경험도 쌓을 겸. 경험. 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편의점 바코드 찍는 게 무슨 경험이 되지? 남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 숙이는 경험?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크락. 그 소리가 판사봉 소리처럼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따라와. 네. 서재로. 그가 몸을 돌려 2층 복도 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재.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금지 구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그만의 사적인 공간. 그가 저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제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심장 한구석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왜 그 은밀한 방으로 부르는 걸까요? 혼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서재 문이 열리자 묵직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고급 가죽 소파 냄새, 그리고 은은한 시가 향기. 거실과는 차원이 다른 진하고 어두운 남자의 향기였습니다. 사방이 짙은 갈색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왕자에 앉듯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문 닫아. 그의 짧은 명령.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방에는 오직 저와 그리고 벽시계가 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앉아. 그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앉자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드르르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탁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그냥 신용카드가 아니라 묵직한 메탈 소재의 블랙카드. 한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의 상징. 조명 아래서 카드의 금색 테두리가 번쩍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써. 네,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 친구들 밥도 사주고 옷도 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듯. 하지만 그 카드의 무게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제력 아래 저를 종속시키겠다는 족쇄였습니다. 못 받아요. 제가 왜? 내 딸이니까.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난 내 식구가 남 밑에서 푼돈 받으며 일하는 거 못 봐. 자존심 상해서. 하지만 세아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알지?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 거래. 아빠와 딸 사이의 거래라니.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슨 제안을 할지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무슨 거래요? 그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주말마다 여기 서재 청소를 해. 청소요? 응. 아줌마가 내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해서 내가 하는데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줘. 그냥 청소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위험한 윙크와 닮은 미소였습니다. 말동무도 좀 해주고 내가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책도 읽어주고 가끔은 술 친구도 해주고. 단순한 조건이었습니다. 청소, 말동무. 하지만 이 밀폐된 공간, 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와 단둘이 보낼 시간을 상상하자 그 단어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청소는 그의 은밀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말동무는 그와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될 것이며, 술 친구는 지난번 새벽 2시에 그 아슬아슬했던 밤의 연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싫어. 그가 카드를 손가락으로 밀어 제 앞으로 보냈습니다. 슥 차가운 금속 카드가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진상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나한테 시달리는 게 낫지 않아? 시달린다는 표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아니, 어쩌면 제가 그 괴롭힘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걸. 갈등했습니다. 이 카드를 잡는 순간 저는 자립할 기회를 잃고 영원히 그의 세장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를 하며 느낄 비참함보다 이 남자 앞에서 느낄 긴장감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 그것은 무섭지만 동시에 강력한 보호막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치 그의 손을 잡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책상을 돌아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저를 내려다보는 그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착하네. 우리 딸. 쓰담쓰담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제 귓불을 스치고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애완동물을 예뻐하는, 혹은 남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시간 비워두고
그가 제 어깨를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뜨거운 손자국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지 않고 서재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가봐. 아빠 일해야 하니까. 용건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냉정함.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이 웃고 있다는 것을, 덫에 걸린 사냥감을 보며 즐거워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저는 카드를 꽉 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고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손에 들린 블랙카드,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저를 그에게 팔아넘긴 계약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 엄마는 없고 집은 비어있고 저는 이 카드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저 서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소, 말동무. 과연 그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것뿐일까요? 아니, 더 솔직해지자면 제가 원하는 것이 정말 돈뿐일까요? 저는 뜨거워진 뺨을 식히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닫힌 서재 문 너머에서 그가 저를 보며 짓고 있을 그 야릇한 미소가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완벽한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와, 집 진짜 좋다. 너 이런 데 살아? 학교 선배이자 썸을 타다 막 사귀기로 한 민우 오빠의 감탄사, 그 순진한 목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주말 오후 3시, 원래대로라면 서재 청소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진혁 아저씨, 아니 아빠는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나 들어올 거야 라는 그의 문자를 확인하고 저는 일탈을 감행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빈집. 남자친구를 데려오기에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으니까요. 대박이다. 여기서 술래잡기 해도 되겠다. 민우 오빠가 촌스럽게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풋풋한 비누 냄새,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싱그러웠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진혁 아저씨에게서 나던 그 묵직한 가죽 냄새나 차가운 스킨 향과는 다른 아직 덜 여문 소년의 냄새. 오빠, 조용히 해. 혹시 누가 들으면 어떡해. 아무도 없다며. 그리고 들으면 어때? 우리 성인인데. 민우 오빠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볼에 쪽 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가벼운 입맞춤. 설레야 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라면 먹을까? 넷플릭스 보면서. 민우 오빠의 뻔한 작업 멘트. 제가 피식 웃으며 그래 라고 대답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오빠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희 둘 다 동시에 2층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계단 위,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 강진혁. 골프 약속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그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셔츠에 슬랙스, 한 손에는 골프채 대신 위스키 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서우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한 듯한 싸늘한 경멸. 그의 시선이 민우 오빠가 제 허리에 두르고 있는 손에 꽂혔습니다. 아, 아빠?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나가신다고 문자하셨잖아요. 그가 대답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가 내려올수록 민우 오빠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 185cm가 넘는 진혁의 키와 딱 벌어진 어깨 앞에서 마른 체형의 민우 오빠는 순식간에 초라한 중고딩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이 취소돼서 그가 거실 바닥에 내려서며 민우 오빠 앞에 섰습니다.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불청객이 있었네. 불청객.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우 오빠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 학교 선배 이민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90도 폴더 인사. 잔뜩 쫄아버린 목소리. 진혁은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민우 오빠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보풀이 인청바지,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후드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민우 오빠의 자존감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선배라. 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공부는 잘하나 보네. 우리 세아랑 놀아주는 거 보면. 칭찬일까요? 아니요. 공부라도 잘해야 봐줄 텐데.
꼴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얼굴이 빨개져서 우물쭈물했습니다. 네, 뭐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 좋지. 진혁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왕처럼. 앉게. 목 아프니까. 민우 오빠가 쭈뼛거리며 맞은편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숨 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아야, 손님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내와야지. 뭐하니? 진혁의 다정한 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 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도 거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신문이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평범하군. 자네는 꿈이 뭔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냥 대기업 취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진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꿈이 다 똑같아. 재미없게. 자네 우리 세아 좋아하나? 직구. 주방에서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우 오빠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진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진심으로 뭘 해줄 수 있는데? 네, 우리 세아 씀씀이 해퍼, 입는 옷 신는 구두, 먹는 거 다 내가 최고급으로 맞춰놨어. 자네 그 알량한 장학금으로 세아 밥 한 끼나 제대로 사줄 수 있겠어? 잔인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치졸한 공격.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진혁은 제 명품 원피스와 민우 오빠의 낡은 후드티를 비교하며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겁니다. 민우 오빠가 쥐어짜듯 소리쳤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민우 오빠 앞으로 걸어가는 발소리. 세상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자네가 죽으림을 다해 올라와도 내 발밑일 텐데 내 딸 고생시키는 거 난 못 봐. 그러니까. 진혁이 지갑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는 소리.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리고 다시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집에 내 딸 옆에 얼쩡거리지 마. 급이 안 맞으니까. 모멸감. 제가 민우 오빠라면 당장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훔쳐본 민우 오빠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민우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이미 영혼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우 오빠가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와 진혁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너무해? 진혁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우 오빠를 짓밟던 그 냉혹한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뜨겁고 끈적한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뭘? 팩트를 말해준 건데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래도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진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딴 놈이 지 여자가 모욕당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꼬리 내리는 새끼가?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까 민우 오빠가 감쌌던 그 자리. 하지만 악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 태아야, 눈 좀 높여.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런 피라미 같은 놈들 만나려고 내가 너한테 카드 주고 옷 사입힌 줄 알아? 그럼 누굴 만나요? 아빠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홧김에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혁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벽과 그의 단단한 가슴 사이.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욕망으로. 그래,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 그의 손이 제 허리를 타고 올라와 뒷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만 봐. 다른 놈 보지 마. 아, 아빠. 왜 다른 놈을 집에 들여? 내 공간에 내 냄새가 밴 곳에
그가 제 목덜미에 코를 박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한테서 그 새끼 냄새나 비누 냄새 역겨워. 질투. 이것은 명백한 질투였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가 다른 수컷과 섞이는 꼴을 못 보는 수컷의 질투. 씻고 와. 그가 명령했습니다. 그 냄새 다 지우고 와. 서재로. 오늘 청소는 좀 빡셀 거야. 내가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그가 제 입술을 엄지로 꾹 눌러 닦아냈습니다. 아까 민우 오빠가 뽀뽀했던 그 자리.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거칠고 집요하게. 가. 그가 몸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도망친 민우 오빠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저 대단한 강진혁이 고작 저 대학생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는 사실이 그가 저에게 미쳐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픕니다. 얼얼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민우 오빠와의 가벼운 뽀뽀보다 100배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냄새를 지우기 위해,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서재로 가기 위해 오늘 밤 서재 문은 안에서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 오빠는 상상도 못할 어른의 훈육을 받게 되겠죠. 뜨거운 물이 정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운 온도였지만 저는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었습니다. 냄새나 지우고 와. 진혁, 그 남자의 명령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월에 거품을 잔뜩 내어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민우 오빠가 안았던 허리, 손을 잡았던 손목, 그리고 뽀뽀했던 볼과 입술까지 마치 죄를 씻어내는 사람처럼, 혹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단장하는 노예처럼 집요하게 닦아냈습니다. 비누 향기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의 예민한 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직접 확인하려 들까요? 상상만으로도 아랫배가 저릿해졌습니다. 그의 서재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끄자 욕실 안은 자욱한 수증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갇힌 기분. 거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제 모습조차 비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고 커다란 바스타월을 꺼냈습니다. 몸을 닦고 수건을 가슴 위로 둘러 묶었습니다. 무릎 위까지만 간신히 가려지는 짧은 길이, 어차피 방으로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엄마도 없고 그는 1층 서재에 있을 테니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습기가 찬 욕실이 답답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저택이라 그런지 욕실 문고리는 가끔 뻑뻑하게 굴 때가 있었습니다. 덜컥 덜컥. 잠금을 풀고 손잡이를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손잡이를 돌리기도 전에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당긴 것입니다. 분명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낡은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잊은 걸까요? 무방비 상태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욕실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복도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그는 여전히 1층에서의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셔츠,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한 손에 들린 위스키 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물기에 젖어 반짝이는 제 매너께와 허벅지, 그리고 수건 한 장으로 간신히 가린 위태로운 몸.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몸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볼 뿐. 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이쿠 하고 놀라서 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틀을 잡은 채 저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젖은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쇄골의 고인 물방울을 지나 수건 매듭이 묶인 가슴팍, 그리고 잘록한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가 하얗게 드러난 허벅지에 꽂혔습니다. 스캔. 그것은 명백한 관찰이자 감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움 뒤에 숨겨진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불꽃.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 아빠 문.
제가 겨우 입술을 떼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욕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길래 다 씻었나 해서. 나가주세요. 옷 입어야 해요. 제가 뒷걸음질 치다 세면대에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위스키 냄새와 담배 냄새가 비누향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수건이 풀릴 거리. 다 씻었나? 그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 자식 냄새 다 지웠냐고.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수컷. 그가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 근처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큰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젖은 피부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누 냄새 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맡을만해. 그의 시선이 제 가슴께의 수건 매듭에 머물렀습니다. 저 매듭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지 그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욕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끊어질 듯했습니다. 제발, 혹은 어서. 그때 그가 피부 스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빨리 나와. 감기 걸려? 그가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남긴 시선은 제 몸의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그리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가 참을 수 없이 흥분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수건이 느슨해져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원한다. 그가 나를 여자로 봤다. 그 금단의 사실이 주는 짜릿함에 중독된 것처럼 옷을 챙겨 입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의 방. 그곳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깨어 있습니다. 아까 본 제 모습을 지우지 못해 독한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욕실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장면이 어쩌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낮고 굵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새아야. 환청인지 실제인지 모를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집이 아닙니다.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창밖의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우리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고장난 문고리 하나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린 밤이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듯. 창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이었습니다. 오후의 욕실 사고 이후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때의 잔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 자욱한 수증기, 그리고 제 젖은 몸을 훑어내리던 강진혁, 그 남자의 뜨거운 눈빛. 목이 탔습니다. 냉수라도 마셔야겠다는 핑계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주방이 아닌 불 켜진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 역시나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운 와인 병과 치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른하게 풀린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단추를 3개나 푼 셔츠 사이로 보이는 붉게 달아오른 목덜미. 그는 이미 꽤 취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나 봐.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위험할 정도로 무방비한 모습.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핑계는 그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빈 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아. 술 친구 필요했는데 잘 됐네.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린 듯이 그 맞은편 소파 아래 카페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쪼르르 검붉은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셔. 비싼 거야. 저 술 잘 못하는데. 알아. 지난번에 보니까 금방 얼굴 빨개졌는데. 그가 짓궂게 웃으며 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와인잔과 대비되는 그의 뜨거운 체온.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떫고 쓰고 끝맛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처럼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몸이 노곤해지고 경계심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도 말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골프 이야기, 쓸데없는 농담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의 끝은 언제나 묘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맨정신일 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세아야. 그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 제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싫으니? 네. 엄마랑 결혼한 거 싫으냐고? 갑작스러운 질문. 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골았습니다. 싫다기보단 좀 의외였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같은 사람이 왜 왜? 엄마랑 결혼했을까? 돈도 많고 젊고 잘생겼는데. 술김에 튀어나온 진심. 잘생겼다는 말에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상체를 숙여 제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훅 끼쳐오는 와인 향기. 그럼 넌 어때? 뭐가요? 내가 내 새아빠가 된 거 마음에 들어? 그의 눈빛이 집요하게 제 입술을 쫓았습니다. 마음에 드냐니 이건 아빠로서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로서는 어때? 라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글쎄요. 용돈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속물적이네. 마음에 들어. 그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섹시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도 모르게 대담해졌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아니 꼭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진실 게임 해요. 진실 게임? 네. 제가 묻는 거에 솔직하게 대답하기, 거짓말하면 벌주 마시기. 유치한 제안이었지만 그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 해봐.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아빠는 엄마 사랑해요?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잔인한 질문. 그가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피할까? 당연하지라고 말한다면 저는 실망할까요? 안도할까요? 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단호한 부정,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 그런 거 몰라. 비즈니스지. 결혼은 그럼 왜 했어요? 엄마 돈 보고 한 건 아닐 테고. 처음엔 그랬지. 사업상 파트너가 필요했으니까. 그가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무슨 생각요? 그가 소파에서 내려와 카페 위에 앉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닿을 거리. 그의 체온이 훅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 널 만났잖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 때문에 이 결혼이 만족스럽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고백. 딸이 예쁘잖아. 보기도 좋고. 그가 짐짓 장난스런 말투로 덧붙였지만 그의 손은 제 머리카락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비비꼬며 제 반응을 살피는 그럼 나도 질문 하나? 그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게 무슨... 대답해. 벌주 마시기 싫으면. 유치하지만 잔인한 양자택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방치하고 자기 인생 즐기기 바쁜 엄마, 그리고 그 위험하지만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집착해주는 남자.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제 대답에 그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만족감, 정복감. 그가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덜미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맥박이 뛰는 곳을 지그시 누르며 그 말 후회 안 하지? 내가 더 좋다고 했어. 그럼 앞으로 엄마 편 들지 마. 내 편만 들어. 내 옆에만 있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숨결에서 나는 와인향에 취해 어지러웠습니다. 키스할까요? 지금 그가 입술을 겹쳐온다면 저는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입술 대신 제 이마에 쿵 하고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뜨거운 이마. 자라, 더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그가 거칠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마치 도망치듯이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서 제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공범입니다. 엄마를 속이고 이 위험한 감정을 즐기고 있는 공범.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우리가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려는 것처럼. 오늘 밤 저는 방문을 잠그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가 마음을 바꿔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요.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져 움직이지 않는데 등 뒤에서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잡히면 끝장인데 그 짐승이 내 목덜미를 무는 순간 화광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섬광처럼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22살이나 먹어서 천둥 소리가 무섭다니 웃기지만 이 넓고 텅 빈 저택의 2층 구석방은 공포 영화의 세트장처럼 서늘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1층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그 남자, 강진혁이. 거실로 내려가자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거의 줄여놓은 채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아빠.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방비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자고?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 어린애 같은 투정. 하지만 그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제 머리카락과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리 와. 그가 소파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습니다. 명령이 아닌 권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늑대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 천둥 소리보다는 그의 품이 더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그의 옆에 앉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와인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남자의 살 냄새. 그 익숙하고 묵직한 향기가 맡아지자 거짓말처럼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없이 팔을 뻗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에 기대게 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그의 가슴에서 우문거리는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진동이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그 소리에 맞춰 제 호흡도 차분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알아. 오늘 비가 좀 유난스럽네. 그가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마치 겁먹은 강아지를 달래듯.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던 손이 점차 느려졌습니다. 날개뼈 부근을 문치던 손바닥이 척추 라인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허리 오목한 곳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그곳을 문질렀습니다. 움찔. 제가 몸을 떨자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땀을 이렇게 흘렸네. 쉬워서 감기 걸리겠다. 그가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팔에 힘을 주어 저를 더 깊숙이 자신의 품으로 당겼습니다. 완벽한 밀착. 제 가슴이 그의 단단한 옆구리에 닿고 제 허벅지가 그의 다리에 닿았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난로를 끌어안은 것처럼. 이제 안 무서워. 그가 제 정수리에 턱을 괴고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다행이네. 아빠가 있어서. 아빠.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손가락은 제 살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허리에 머물던 손이 슬금슬금 옆구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브래지어 끈이 닿는 그 예민한 부분을 그가 손바닥 전체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명백한 애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주는 안정감이,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짜릿함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재아야, 네, 엄마 없으니까 아빠가 엄마 노릇까지 해야 하네. 이렇게 재워주고. 그가 킬킬거렸습니다. 엄마 노릇이라니. 세상 어떤 엄마가 다 큰 딸의 허리를 이렇게 만질까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꼼짝 못하는 저를 공포심을 이용해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빠. 저 이제 올라가서 잘게요. 위험 신호를 감지한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허리를 감은 그의 팔이 쇠사슬처럼 저를 조여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지마.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또 악몽 꿀 거잖아. 혼자 있으면 또 무서울 거잖아. 그래도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지켜준다는 말. 그 말은 곧 너를 내 곁에 가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랑한 살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살짝 잡아당기기도 하면서 너 귀가 빨개졌어. 더워서 그래? 아니면 그가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입술을 댔습니다. 아빠랑 이러고 있는 게 떨려서 그래. 전곡을 찔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걸 그도 느꼈을 겁니다. 서로의 몸이 맞닿아 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좋아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떨고 있다는 걸. 아빠, 이러지 마세요. 뭘? 난 그냥 우리 딸 무서워하지 말라고 달래주는 건데. 그는 뻔뻔했습니다. 허리를 감은 손이 점점 더 과감해져 이제는 제 엉덩이 위쪽 굴곡진 라인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능숙한 손길. 거부해야 하는데 몸은 오히려 그의 손길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나른하고 몽롱하고 기분 좋은 감각. 자라. 내가 깨워줄게. 그가 제 머리를 다시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제 눈을 덮어주었습니다. 커다란 손바닥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어둠. 하지만 무섭지 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안정제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서서히 의식을 놓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저는 느꼈습니다. 제 눈을 가린 그의 손이 내려와 제 입술을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제 허리를 아는 그의 팔에 소유욕 가득한 힘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것은 안전한 휴식이 아닙니다. 포식자의 둥지에서 잠든 어리석은 먹잇감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따뜻한 둥지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가 어떤 눈으로 저를 보고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쾅! 마지막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천둥보다 더 위험하고 강력한 저만의 보호자가 있었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난 아침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천둥 소리를 핑계로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기억이 꿈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진혁 아저씨, 아니,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스치는 손끝, 마주치는 시선 하나에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함.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둘만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잘 잤어? 악몽은 안 꿨고? 그가 짓궂게 웃으며 각 구운 토스트를 제 접시에 올려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릭 경쾌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도어락 해제음. 우리 둘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꽂혔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오후에 오시고 택배는 배를 누르니까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설마 엄마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귀국.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들어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화롭던 우리만의 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탕그랑. 어머, 깜짝이야. 세아, 너 왜 놀라고 그래? 엄마야? 엄마가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선글라스, 진한 향수 냄새, 그 현실적인 냄새가 진혁의 살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채 진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사이가 티나면 어떡하지? 어제 그가 날 안았다는 걸, 우리가 밤새 미묘한 기류를 나눴다는 걸 엄마가 눈치채면. 하지만 그는 역시 프로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봤어? 일찍 왔네.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자기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진혁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진혁은 익숙하게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젯밤 제 허리를 감쌌던 그 손으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질투, 아니면 죄책감?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진혁의 시선은 엄마의 어깨 너머로 하얗게 질린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해, 티내지 마. 세아야, 너는 인사도 안 하니? 엄마 왔는데. 엄마가 진혁의 품에서 나와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 선물 많이 사왔어. 이따 풀어봐. 엄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남편과 딸 사이에 오가는 끈적한 시선을.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그리고 더 스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귀국을 환영하는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긴 식탁, 창석에는 진혁, 오른쪽에는 엄마,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엄마는 유럽 여행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바빴습니다. 골프가 어땠고, 호텔이 어땠고, 어떤 가방을 샀는지.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재미있었겠네. 진혁은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접시에 고기를 썰어 올려주고 와인잔이 비면 채워주면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엄마와 대화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제 입술, 제 목선, 그리고 와인잔을 쥐고 있는 제 손가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완벽한 가족놀이, 저는 체할 것 같아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아래 무언가가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진혁의 발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제 발목을 툭 건드리더니 천천히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점원한테 따졌잖아. 이게 얼마짜린데? 마감이 이러냐고? 엄마는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식탁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이 제 매끄러운 종아리 살을 쓸어 올렸습니다.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다리, 그의 바지 정장 원단의 까슬한 감촉과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발의 온기가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다리를 빼려 했지만 식탁 다리에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세아야? 너 어디 아파? 얼굴이 빨간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와인을 좀 마셨더니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와인을 마시며 식탁 아래서는 제 다리를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발은 제 무릎을 넘어 허벅지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은밀한 곳. 저도 모르게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마터면 신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눈만 돌리면 다 보이는데 그는 이 위험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감시자가 생기자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엄마에게 그래, 당신 고생했네라고 말하면서 눈으로는 소리 내면 안 돼. 들키면 너만 곤란해져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이 제 허벅지 안쪽 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 저는 눈빛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더 과감하게. 자기야, 오늘 밤엔 피곤하니까 일찍 잘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엄마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쉬어. 난 서재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의 발이 제 다리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는 동작. 그는 발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제 발등을 꾹 밟았습니다. 이따 봐 라는 신호처럼 엄마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에는 다시 저와 진혁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쳤어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진혁이 와인 잔을 돌리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더 짜릿하지 않았어. 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느라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자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귓가에 입술을 댔습니다. 엄마가 있는 2층을 힐끗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잔대. 엄마 잠들면 서재로 와. 하던 거 마저 해야지. 식탁 밑에서 못한 거. 그의 입술이 제 귓불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뚜벅 뚜벅. 그 발소리가 저를 부르는 피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밤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금지된 장난, 들키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 그 벼랑 끝의 스릴이 저를 다시 그의 서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 엄마 방이 닫힌 문을 한번 쳐다보고 1층 서재의 열린 문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몸은 식탁 아래서의 그 감촉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아야, 엄마 갈게 밥 잘 챙겨 먹고. 아빠 말씀 잘 듣고. 네,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현관 앞에서의 작별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번엔 사업 확장을 핑계로 2달, 아니 어쩌면 3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화려한 코트 자락이 현관을 빠져나가고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진혁 아저씨, 아니 아빠는 차 앞까지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완벽한 남편, 든든한 가장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을 지킨다는 의미가 사실은 집 안에 있는 사냥감을 지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차가 떠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소리처럼.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소란스러운 공기가 가라앉고 이 집 특유의 서늘하고 은밀한 공기가 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보낼 때 짓고 있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갔다. 그 짧은 한마디, 아쉬움이 아니라 해방감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엄마의 눈을 피해 식탁 아래서 서재 구석에서 감질나게 나누었던 그 갈증을 이제는 마음껏 해소하겠다는 포식자의 눈빛. 세아야, 네.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빨리 내 앞에 와주기를, 그 뜨거운 손으로 나를 잡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의 체온이 훅 끼쳐왔습니다. 좋아. 그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가서 좋냐고. 짓궂은 질문.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나도. 그가 피식 웃으며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 내 집인데 눈치 보느라.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느리게 문질렀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 없어. 숨길 필요도 없고. 그의 손이 제 뺨에서 목덜미로 다시 어깨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식탁 아래서 몰래 건드리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당당한 소유욕. 그는 제 허리를 한 팔로 감아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탁!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제 가슴이 눌리고 그의 허벅지 사이에 제 다리가 끼워졌습니다. 올라가자.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디로요? 내 방으로. 제 방. 그동안 그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던 곳. 가끔은 들어왔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서둘러 나가야 했던 그곳. 이제 그는 당당하게 그곳을 침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허리를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아니, 주인과 그가 아끼는 인형처럼. 2층 복도. 엄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열리지 않을 문. 우리는 그 문을 지나쳐 복도 끝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문이 보였습니다. 항상 잠가두었던, 하지만 그를 위해 열어두고 싶었던 문. 끼익.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제 방 풍경이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창문. 하지만 그가 들어오는 순간 그 익숙한 공간은 전혀 다른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공기 자체가 끈적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문 잠가. 그가 명령했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자 그가 만족스러운 듯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톡톡 쳤습니다. 이리 와. 저는 홀린 듯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마주 보는 자세.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손바닥.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오빠라고 해볼래? 아무도 없는데. 그가 장난스럽게 제 귓불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싫어요. 아빠가 더 자극적이에요. 제 도발에 그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우리 딸. 그가 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세아야.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약속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넌 내 옆에만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종신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고가 기꺼웠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다정한 간수. 저는 스스로 이 감옥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착하다.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려 입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키스보다 깊고 진하고 소유욕 넘치는 키스. 이제 방해꾼은 없습니다. 식탁 밑에서 숨죽일 필요도, 빗소리에 신음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넓은 저택의 모든 공간이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가 저를 침대로 눕혔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커튼이 쳐진 이 방 안은 우리 둘만의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해, 내 딸.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모를 겁니다. 자신이 비운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가 원래부터 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이중생활은 이제 막 진짜 막을 올렸습니다.